네, 코스피 6천 시대가 어제 개막이 됐는데 6,200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정말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5천에서 6천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고 어제 6천 시대를 열었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네. 오늘 6,200까지 넘기고 있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나 반도체가 네, 오늘 네.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 오늘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질주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없어요. 그 네. 코스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가가 실적을 EPS를 어닝 퍼 쉐어 주당 순이익을 못 따라가는 시장이다. 네, 그렇게 비유하겠고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거를 정말 느낄 수 있게 대형 네. 성장주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6,200이 같지만 지금 P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11배가 안 됩니다. 네, 10.8배가 5년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이클에서 뭐 12배는 진짜 장밋빛일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도 필요 없고 11.5배까지만 받는다고 해도 지금 나와 있는 EPS 한 포인트 기준으로 550인데요. 11.5로 곱해보면 6,4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밸류에 대비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네.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게 2월 들어가서 제가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시가총액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성장주가 뭐 최근에 이번 주엔 좀 달리고 있지만 2월은 사실 좀 쉬었었고요. 네, 반도체들이 좀 쉬었다 이번 주부터 달리고 있고 2월 달에는 정책 기대,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저변동성 고배당. 이게 작년에 수익률 꼴등을 했었어요, 사실. 네. 작년 보면은 코스피가 한 75% 오를 때 고배당주가 35% 올라서 수익률을 꼴등을 했고 1월 달까지도 부진했는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네.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단독으로 1, 2등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봐주셔야 될 게 이제 사이즈별 다음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은 대형 성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작년에 기록했죠. 그 안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고 다 많이 오른 조선방산 원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가치주가 작년에 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대형 가치가 2월 달에 1등을 했고 왜? 금융지주 은행들이 그렇죠. 대형 네, 가치에 네. 있고 또 중형 가치가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럼 중형 가치는 왜? 증권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가치와 중형 가치가 대형 성장과 중형 성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시장 패션이 확 바뀌는 2월 달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2월장인 것 같습니다. 2월장 우리가 이제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도 기분 좋은 상승으로 2월장을 마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상무님의 리포트를 보면 대형 성장주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금이라도 네. 소위 말해 이제 발을 담궈도 되는지 네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지 여전히 싸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다시 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 성장주의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디까지 평가하십니까? 근데 대형 성장주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이렇게 네. 조방원이 다 같이 조방원과 반도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발을 담궈도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실적을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게요. 작년 9월에 네.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살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용산에 가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DDR5 하나를 살까? DDR5를 살까?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샀으면 지금 20만 원 100% 났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어치 그때 DDR5 삼성전자 생산한 걸 놨으면 지금 50만 원입니다. 500%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런데 지금 네. 가격이 실적이거든요. 주식은 이제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 50만의 실적이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한국은 원래 제조업 국가라서 ROE가 별로 안 높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한 8, 9% 정도 받고 있고요. 유럽이 한 14, 15% 정도 받고, 미국이 가장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S&P가 한 2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15.9%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9% 초반에서 15.9%로 네. 자본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 25.7%. 제가 조금 전에 S&P 500이 얼마 받는다고 그랬나요? 20%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S&P 500보다도 훨씬 잘 받고 있는데, PER 밸류에이션은 얼마냐? 참고로 S&P 500 같은 경우에 PER 밸류에이션 22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이제 9.8, 뭐 이제 뭐 가격이 좀 올라서 좀 올라갔겠죠. 대형 성장주가 9.4, 9.4. 더 쌉니다.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사야죠. 네,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대형 성장주가 원래 그 지수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 정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가 보통 10배 했죠. 그러면 대형 성장주 14배 받았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를 하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대형 성장주의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대형 성장주, 그러니까 조방원과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톱을 두고 아무리 너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매수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게 상무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앞서서 뭐 증권과 금융, 은행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는 너무 느리게 진행이 네네.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할 정도로 좀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우리가 좀 호재단으로 상승 재료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 소각 계획을 발표한다. 부담 없는 기업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뒤에 제가 예제로 들어줄 텐데, 증권주가 가장 그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가 그쵸, 이제 네. 코스피가 한 3% 정도가 자사주 보유 비중인데, 증권주가 10%가 넘고요. 특정 증권사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겠지만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 50%에 달하는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할 건가? 이게 이제 쉬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기업이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고, 결국은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50%라고 하면 발행 주식수의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로, 그러니까 물론 자사주는 소각해야 되지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향에서 좋은 방향,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장의 그 50%라는 그 자사주를 다 소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번 6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그만큼 자사주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게, 자사주 소각이 되면 이제 그 발행 주식수 자체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50%인 기업이 정말 몇 년 내에, 1, 2년 내에 50% 전량을 이제 자사주 소각에, 그러니까 특수 목적 외에 다 소각한다고 그러면 어닝 퍼 시어인 주당 순이익은 그냥 바로 2배가 뜨게 됩니다. 실적 개선 기대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굉장히 강한 트리거고,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면서 좀 더 상법 개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섹터, 수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오늘 증권주가 사실 그동안 가파르게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네네. 많이 풀리면서 증권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단기간에 올랐다가 차익이 나왔고 오늘 다시금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권주를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수가 네. 더 갈 수 있다면 많이 올랐지만 증권주를 아직 사야 된다. 이 개념이고 제가 지금도, 앞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형 성장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시총이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더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면 지수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오른 정책 수혜로 오른 기업들 보면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증권이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돼야 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이 지수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확대로 가장 수혜가 크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정책 기대에 따른 최선호주로는 증권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이제 그 증권사 ROE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코스피하고 증권사가 과거에 한 비슷한 9% 초반 정도의 ROE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업 같은 경우에 13.5%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물론 이 ROE 자체가 시장 전체보다는 낮지만은 증권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9%에서 13.5%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사실 그 전까지 증권사는 시장 대비해서 PER이나 PBR 할인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체력적으로 증권업이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 시장의 신뢰가 새겨지면서 네.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릴레이팅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관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래서 배당주, 금융지주, 그다음에 지주회사 등이 많이 올랐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증권업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그중에 나오는 업종은 뭐냐라고 하면 증권업이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전체 지금 많은 섹터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증권이 지금까지 수익률이 갑이거든요. 작년에 거의 100% 올랐고요. 지금 2달 사이에 100%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자사주가 많을수록 정책에 대한 탄력도 증권주가 받아갈 텐데 그렇다면 증권주 안에서 종목을 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가져온 그 종목들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만 그렇죠. 조금 말씀을 네. 드렸고요. 아무래도 상법 개정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발행 주식수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EPS 주당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으로 이제 신영증권이 가장 높고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 50%가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네네, 네. 53.1%네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부국증권이 42.7%. 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대신증권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미래에셋증권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보유 비중이 23.1%. 전체적으로 증권업 자체가 자사주 보유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도 좋겠지만 ETF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증권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서 탑픽은 아무래도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영증권이 1등이 될 테고요. 나는 종목보다 증권주 전반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